산삼은 하늘이 효자에게 준 것이니 백성의 피눈물을 짜는 니놈이 손댈 물건이 아니다. 엄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저놈이 눈물을 쏙 빼게 만들 테니까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벙어리 어머니 말래. 세상에서 어머니가 제일 착하다는 아들 복만.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모자 앞에 나타난 욕심장이 사또. 내 어머니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놈의 목숨줄은 오늘로 끝이다. 과연 바보 복만이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귀한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어머니 말레와 아들 복만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자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 복만은 바보래. 어미는 벙어리라던데 말도 못한다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지만 정작 그 사정을 제대로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만은 마을에서 바보라 불렸습니다. 길에서 개미떼를 보고 웃어대거나 숲속에서 까마귀와 대화를 하니 어른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바보로 보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놓친 진실의 앞면일 뿐이었습니다. 복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생물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하늘이 숨겨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바람의 속삭임, 나무 사이에서 들리는 짐승들의 말, 냇물 속 물고기의 앓는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복만은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은커녕 오히려 숨겨야만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능력이란 무기가 아니라 시기와 탐욕이라는 것을 짐승들이 먼저 알려주었으니까요. 복만이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생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만 아들을 키운 어머니 말래. 남의 집 빨래며 밭일을 다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도 그는 항상 웃으며 말래의 치마폭에 안겼지요. 엄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복만은 짐승들과 대화를 하며 얻은 정보로 어머니가 가져온 빨래가 비에 젖지 않게 미리 걷어두고 토끼가 알려준 뒷산 나물터에서 향 좋은 취나무를 캐다가 저녁 밥상에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복만을 보고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가 바보 엄마를 데리고 산다지. 쯧쯧 가엾지도 않다. 하지만 어머니 말레의 얼굴을 보면 그 손가락질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만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늦은 밤 어둑한 방에서 어머니 무릎 베개를 베고 잠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까마귀는 슬쩍 내려와 속삭였지요. 복만아, 너희 어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복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까마귀 형님, 그건 말하지 않아도 알지. 봄 기운이 조금씩 퍼지는 어느 날, 복만은 숲길을 따라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산은 겨우내 얼어붙은 것들을 토해내고 있었고, 새들은 앞다투어 봄이 왔다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후두둑 내려오더니 목을 쭉 빼고 말했습니다. 복만아, 오늘 비가 온다. 빨래줄에 널어둔 옷부터 걷어야지. 복만은 까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어제 엄니가 밤새 빨래했는디 젖으면 안 되지. 복만은 서둘러 집으로 내려와 빨래를 걷어 방 안에 걸었습니다. 곧이어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퍼붓는 봄비가 마당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고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바보도 가끔은 운이 좋을 때가 있지. 저 애는 하늘만 멀뚱멀뚱 보는 게 전부야. 마을 끝자락 오래된 작은 초가집에 작은 장독대가 있는 그곳이 모자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부엌 구석에는 손때 묻은 나무 주걱과 무쇠솥 그리고 말레가 물동이를 들고 드나들던 그 좁은 문턱이 보였습니다. 말레는 비록 말을 못했지만 표정에는 온갖 감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은 눈썹 끝에, 안쓰러움은 입가에, 그리고 사랑은 손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추운 건 아니냐, 오늘은 어디 다녀왔느냐. 복만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니, 까마귀 형님이 나물자리 알려줬어. 오늘 진짜 만난 거 생겼어. 말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복만이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만은 새로 캐온 봄나무를 씻어 솥에 넣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맛이 어땠냐고요? 어머니는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이 없는 대신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칭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짐승들이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까마귀, 까치, 산토끼, 심지어 개미떼까지. 까마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만아, 너 어미는 참 귀한 분이구나. 복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여. 토끼가 앞발을 부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눈앞의 보물도 못 보고 짐승들은 인간보다 먼저 가치를 보았습니다. 자기 이익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 존재들이었지요. 동트기 전 새벽녘 말레는 아침 불을 지피며 기침을 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영 가시질 않았습니다. 복만은 살짝 눈을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그는 알았습니다. 엄니, 오늘은 밭일 가지 말고 푹 쉬어. 말레는 손을 내저었고 걱정 말라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박힌 주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지. 오랜 세월 가난은 이 모자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겉만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 자식이 있으니 저 모자가 그 고생이지. 그러나 정작 복만은 그 속삭임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들의 말을 들으며 세상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판단하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지. 까마귀의 그 말은 복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은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때였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장마 소식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물건을 걷고 장독 덮개를 씌웠습니다. 그때 복만이 마을 어귀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비 온다. 금방 온다. 그 말을 듣고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죠. 저 바보가 뭘 안다고. 하지만 까치는 이미 서쪽 숲속을 향해 날아가며 쨍쨍 울어댔습니다. 원래 새들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아는 법입니다. 잠시 후 정말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장터의 콩자루와 마른 고기들이 젖었고 비 맞은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건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찼습니다. 에휴, 복만이 말 들을 걸 그랬지. 하지만 사람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묘하지요. 맞아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복만은 그런 편견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기침만 걱정했습니다. 밤이면 짐승들이 복만 곁에 모여들었고 복만은 그들의 말로 세상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복만아, 사람은 귀는 있지만 듣지 않고 눈은 있지만 보지 않지. 까마귀의 그 말은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무렵 마을엔 단단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새 사또가 부임한다더라. 탐욕 많기로 악명 높다는데. 그날이 복만과 말레에게 찾아올 첫 번째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 조덕팔이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연회와 술자리를 즐기고 백성의 곡간을 털어 치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명을 내렸습니다. 세금은 2배로 거두고 곡식은 3되를 1되라 하라. 백성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말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서 빌려온 보리쌀 1되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몇 줌의 곡식이 아들 한 끼를 위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관아 포졸들이 다가와 보리쌀을 빼앗았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시어요. 그 보리쌀은 우리 아들놈 저녁 한 끼 줄 것이구만요. 말레는 말을 못하니 손발을 휘저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조덕팔은 가소롭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사또 도포 자락을 붙잡느냐. 내 놈 아들이 바보라더니 애미라는 것은 짐승처럼 꽥꽥대기만 하는구나. 여봐라, 이 요망한 것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그는 보리쌀을 발로 차고 말레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복만이 나타났습니다. 엄니. 복만이가 달려와 말레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호라, 이놈이 그 바보 아들이라더냐.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산에 귀한 것을 많이 안다 하니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내 놈이 산에서 귀한 거라도 캐오면 내 이것을 풀어주마. 못 캐오면 내 어미는 내 관아의 종으로 팔아넘길 줄 알아라. 복만의 눈빛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의 해맑은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니는 건드리지 마. 내가 가져오면 되지. 복만이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 어머니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저놈이 눈물을 쏙 빼게 만들 테니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깊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복만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까마귀가 날아들었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복만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만아, 복만아. 뒷산 절벽 끝 거북바위 밑을 파보렴. 거기에 내 어미를 살릴 천종산삼이 있단다. 복만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까마귀의 말을 들은 복만이는 한밤중에 괭이 하나를 들고 험한 뒷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짐승들이 길을 터주고 산올빼미가 눈을 밝혀준 덕에 복만이는 마침내 거북바위 밑을 파헤쳤지요. 그 순간 흙 속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사람 모양을 쏙 빼닮은 천종산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00년을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전설의 영물이었지요. 이거라면 엄니를 구하고 그 탐관 오리를 끌어내릴 수 있어. 복만이는 산삼을 품에 소중히 안고 하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관아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조덕팔 같은 뱀 같은 놈은 산삼만 뺏고 어머니를 해칠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그는 산삼을 보자기 속에 감춰가나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복만이는 다시 해벌쭉한 바보로 돌아가 관아 마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마당에 무가 자랐네. 엄청 큰 무가 자랐어. 헤헤헤. 이 소식을 들은 조덕팔이 눈을 번뜩이며 달려나왔습니다. 복만이의 손에 들린 보자기 사이로 은은한 산삼 향기가 진동했거든요. 조덕팔은 냄새를 맡고 입술을 핥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 바보놈이 진짜 천종산삼을 캤구나. 저걸 뺏어서 한양에 정승판석께 바치면 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지. 조덕팔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복만이를 꼬드겼습니다. 오냐, 복만아. 그 큰 물을 나에게 주면 내 어미를 당장 풀어주고 금방 쌀밥도 배불리 먹여주마. 어떠냐? 복만이는 침을 흘리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요? 헤헤, 그럼 사또나리. 내일 모레 고을 잔치 때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엄니가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조덕팔은 속으로 멍청한 놈 사람들 앞에서 주는 척만 하고 나중에 뺏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만이의 머릿속은 이미 정교한 계산이 끝난 상태였지요. 그날 밤 복만이는 마을의 늙은 누렁이와 까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일 사또가 잔치를 열 때 너희가 도와줘야겠다. 그놈이 숨겨둔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려다오. 짐승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 조덕팔이 백성들을 수탈해 빼돌린 숨겨진 땅과 뇌물 장부의 위치를 짐승들은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고을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조덕팔 사또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복만이가 가져온 산삼을 가로채 정승에게 바칠 공을 세울 생각에 입술이 바짝바짝 탔지요. 자, 바보 복만아. 내가 가져온 그 큰 물을 이 사또에게 바치거라. 그러면 약조대로 내 어미를 풀어주마. 복만이가 보자기에 쌓인 산삼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쯧쯧 저 귀한 걸 저 도둑놈한테 뺏기다니라며 탄식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복만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사또, 이 산삼은 하늘이 내린 효자에게 주는 선물이지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내놈 같은 인간 말종이 손댈 물건이 아니다. 바보 흉내를 내던 구수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천둥 같은 호통이 잔치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조덕팔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복만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수천 마리의 까치와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고 내려왔습니다. 새들은 사또의 갓과 도포를 쪼았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이냐? 조덕팔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복만이가 기르던 백구가 관아 뒤뜰로 달려가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타나 복만이의 발 앞에 놓았지요. 그것은 바로 조덕팔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뺏은 재산과 뇌물을 기록한 진짜 비밀 장부였습니다. 복만이는 장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사또의 죄를 조목조목 읊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가뭄 때 횡령한 구율미 천석, 과부 말레의 집에서 뺏어간 보리쌀, 그리고 한양 정승에게 줄 뇌물 목록까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장부에 내놈의 추악한 죄가 낱낱이 적혀 있다. 마침 오늘 이 고을을 암행 중이신 어사 대감께서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관중 속에서 허름한 갓을 쓴 사내가 마패를 꺼내 들고 일어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조덕팔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암행어사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대감.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훔친 죄, 가난한 과부를 능멸한 죄, 뇌물을 먹은 죄 용서할 수 없다. 백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모은 쌀을 다 빼앗겨 굶어 죽을 뻔했소. 저놈이 우릴 사람 취급한 적이 있더냐? 복만이는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어머니를 짐승처럼 취급했으니 이제 너도 짐승처럼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조덕팔의 등 뒤로 백성들의 환호성과 육두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억눌렸던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었지요. 사또 조덕팔이 끌려간 뒤 복만이는 가장 먼저 옥에 갇혀있던 어머니 말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감싸고 있던 포박을 칼로 끊어내자 말레는 아들을 붙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지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말레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만아,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던 것일까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터져나온 어머니의 첫 목소리에 잔치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만이는 자신이 캔 천종산삼을 어사대감을 통해 임금님께 진상했습니다. 임금은 감동에 말했습니다. 이런 효자라면 벼슬을 주어 백성을 보살피게 하라. 이제 복만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들의 소리를 들어 흉년을 대비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조선 최고의 명관이 되었지요. 그는 기와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귀향길에 오른 조덕팔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길거리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복만이가 나를 잡으러 왔다 며 벌벌 떨다가 결국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